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집합건물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조금 실수가 나와도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로는 안 끝나고 배상 책임이 따라올 수 있죠.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고 또 많이 나오는 실수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초보 때 흔하게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개한 계약들 중에서 경매라든가 이런 문제가 단 한 건만 발생해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일 경우라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중개업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계약할 때 흔하게 나와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한 개의 호실을 여러 개의 원룸으로 쪼개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번지 303호를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는데 303호 등기가 안 나와요. 이상하다. 302호를 떼봐도 안 나와요. 혹시나 해서 301호를 떼보니까 나와요. 301호만 등기가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원래 301호가 맞아. 301호가 3룸인데 그걸 원룸 3개로 쪼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입문 2개를 더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내력벽을 뚫었을 거예요. 위법일 확률도 많겠지만 위법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지자체 건축가하고 건물주하고의 문제지 우리 손님은 주택으로 계약하는 이상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따고 실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중개업을 좀 하신 분들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건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잘못된 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서의 대상 물건을 표시해 줘야죠. 주소 표기하는 곳. 문 앞에 303호라고 써 있고 주인도 303호라고 하니까 그냥 303호라고 작성합니다. 1, 2, 3번지 303호 또는 1, 2, 3번지 제303호 또는 1, 2, 3번지 제3층 제303호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어디로 할까요? 303호로 하겠죠.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전입 담당 공무원분이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그냥 303호로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거주하는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보호 대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규정을 일일이 따지면 복잡하니까 복합적으로 중요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확정일자 보호 대상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족 간일 경우에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조건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그 부동산에 전입신고 더하기 확정일자 더하기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이 상태에서 내용을 다시 볼게요. 부동산의 법적인 최소 단위를 구분할 때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런 집합건물들은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뭐죠? 1, 2, 3번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1, 2, 3번지 301호를 하나의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계약서를 작성했던 303호는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303호가 경매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303호는 낙찰대금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곳, 지금 경매로 넘어간 곳은 실제로는 301호예요. 그럼 임차인은 301호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죠. 왜? 실제로 거주한 곳은 301호 중 일부분인데 계약서에는 303호로 적혀있고 전입신고도 303호로 했어요. 집합건물에서 301호와 303호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더구나 303호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이에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런 건은 처음부터 보호가 안 되는 건입니다. 301호의 낙찰대금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 채권자 입장으로 맨 뒤쪽에 줄을 서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확률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겠죠. 이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진행했다면 중개사고가 되는 거예요. 추후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는 301호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제301호 중 일부 또는 제3층 제301호 중 일부 이렇게 적어주시고 표기상 303호 또는 편의상 303호로 표시함 이런 취지를 가로 안에 적어주시거나 301호 동쪽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301호로 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주소 알려주는 것, 백화점에서 우편물 받는 것, 택배 신청, 요기요, 배달의 민족 모든 걸 다 303호로 하셔도 되지만 전입신고 단 하나만큼은 반드시 301호로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계약 시의 유의사항 중에서 커다란 하나의 호실을 여러 개의 작은 원룸으로 쪼갠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중개를 하시다 보면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거보다 더 위험하고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아예 층수가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비공1호를 101호로, 101호를 201호로, 201호를 301호로 이렇게 임대인이 임의로 층을 변경해 놓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까지 떼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냥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진행은 어떻게 해야 사고가 없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